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치열한 경선을 거쳐 공천자로 확정 발표한 대구 중남구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전격 취소한 여파 등이 큰 악재로 작용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주일 사이에 이례적으로 12%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한 주일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5%포인트 하락하는 등 한국 비주화파 정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거센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의 3월 3주차 국민의힘 여당 지지율은 49%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일 전인 3월 2주차의 61%보다 무려 12%포인트가 급락한 것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월 4주차 58%, 5주차 61%, 3월 1주차 57%, 3월 2주차 61%로 대체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조사됐으나 이번 여론조사에서 50% 아래로 내려가면서 49%로 떨어진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3월 3주차 지지율은 20%로 한 주일 전보다는 1%포인트, 그러니까 3월 2주차 때가 19%였는데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지지율 신장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내려갔다고 해서 그것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로 갔다기보다는 어떤 정당에도 지지를 보내지 않는 부동층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3월 3주차 여당 지지율은 43%로 한 주일 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전국 평균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한 주일 전에 37%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 등의 여파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특히 우파 성향,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대거 보류한 그런 영향이 커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문제와 관련해 의사 및 그 가족들의 여당 지지율이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1%포인트 오른 33%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4%, 민주당 지지율이 33%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조금 높지만 조국혁신당도 8%로 나타났기 때문에 범야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 관계자는 야권 연대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당의 합계 지지율이 여당보다 높아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같은 좌익 세력의 약진이 예상되는 조사가 잇따라 나오면서 우파 성향 또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확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조사에서는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39%로 한 주일 전에 30%보다는 9%포인트 높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2주 전 기록했던 45%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서울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26%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번 총선과 관련해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월 둘째 주에 40%에서 이번 셋째 주에는 36%로 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둘째 주에 49%에서 셋째 주에는 51%포인트로 2%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 대구 지역의 한 후보는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에 대해 영남을 쉽게 본다는 홀대론이 확산되면서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 출마한 한 후보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담아뒀던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이 당정 갈등 계기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서 한마디로 다 때리치아라 심리가 반영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 총선의 최대 격전지인 한강벨트에서는 지역구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의대 정원 이슈 후폭풍이 거세다면서 의료 공백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강벨트에 출마한 한 후보는 정부가 의료 공백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남은 총선의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강벨트 후보도 지역 의사들이 하루에 만나는 환자만 100명씩 될 텐데 정부에 등 돌린 의사들이 여당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라디오 역할을 하면 악영향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 건 등과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한 우파 성향, 보수 성향 유권자들,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 유권자들의 강한 불만이 서울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소위 출향 인사들까지 지금 확산된 상태여서 이 부분, 즉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우파 성향, 보수 성향, 지역적으로는 영남에 현재 거주하는 국민 및 수도권 등으로 나와 살고 있는 영남 출신 유권자들을 어떻게 다시 그 마음을 다독여서 투표장에 갈 수 있게 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어설프게 지금까지 보여준 호남을 챙기고 좌파를 챙기고 하는 식으로 한동훈 국민의힘이 행동했다가는 완전히 총선을 말아먹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위기감을 분명히 갖고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한동훈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 주장했던 소위 중도 확장론의 허구를 날카롭게 비판한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의 소셜미디어 글입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최근 전해드렸던 황성현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의 중도니 산토끼니 하는 것은 없다. 집토끼 제대로 잡아라. 이런 논지와 궤를 같이 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행범 교수는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 출석도 거부한 자가 남들어 조사받으라 요구하고 있다. 혹 이게 여론이라 여겨 어중이 국힘도 이재명의 말을 복창해준다. 악인대 바보의 대결. 지금 이 부분은 이재명이 최근 이종섭 호주 주재 한국 대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종섭 대사가 조사받으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걸 지적한 겁니다. 참 여러분 코미디죠 코미디. 이재명 같은 저런 자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어갑니다. 중도 확장이란 말은 패배할 자가 미리 작성하는 유서이다. 중도는 비열하고 허구이다. 중도는 옳은 후보가 아니라 충분히 독하고 든든한 제 집 하나쯤은 확실히 있어서 중도가 기대고 싶은 확실한 가치를 가진 후보에게로 마지막 날 밤 찾아간다. 제 집 팽개치고 길거리에 나가 5.18을 헌법에 반영한다는 수사를 공중에 흩어리면 한 표라도 줄까? 중도는 그 불안한 자를 오히려 잠재적 패배자로 판정한다. 그리고 무력한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부한다. 중도가 표를 주어 당선되는 게 아니다. 힘이 있어 보이니 표를 주는 것이다. 왜 우리가 조국 이재명을 재판정이나 감옥 아닌 유세장에서 보고 있어야 하나? 악인들 청소 잘할 거라 여겨 정권을 주어 청소부로 임용하지 않았나? 저런 자가 표나 의석을 얻으면 이 땅의 불의한 재판관들은 그에 굴종하기로 작정하고 스스로 재판을 끌며 선거 결과를 관망하는 지경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 이재명의 재판 거부를 가장 반기는 척이 법원일 것이다.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보수 유권자의 충성심을 탓하나. 제 영혼 이념 가치 팔아먹고 좌파와 끊임없이 간통을 하다 조강지처 보수층에게 무한 지지를 요구하나. 보수라는 이름만큼 홀대받은 투표자들이 있을까? 이렇게 썼습니다.
김행범 교수는 이에 앞서 또 다른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수십 명 공천 위에 있다.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관점을 보였다고 무함마드 조롱한 이슬람교도 같은 불경죄로 죽이는 정당. 5.18에 이의를 제기한 후보는 사과가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는, 사과가 얼마나 비싼 줄 모르는 정당. 전향했다고 자처하는 전직 좌파 운동권을 모시는 정당. 저쪽 정파의 국회 부의장까지 한 자가 제 집안 공천에서 탈락되어 가출하자 얼른 받아주어 공천 주겠다는 정당. 이미 옛 통진당 관련자들이 최소 3인 이상 당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선거에서 이제 가장 희소해진 것이 보수 이념 가치.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과거 좌파의 승리, 지면 현재 좌파의 승리. 거기에 북좌, 남좌까지 좌. 여러분, 김행범 교수의 진단은 참으로 예리한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씁쓸한 한국 현실입니다. 4.10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과연 대한민국 체제를 아끼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의 행태에 실망하고 분노한 우파 성향 유권자들과 윤석열 정부의 의대생 대폭 정원에 분노한 의사 및 그 가족들 유권자의 투표에 따른 선거 결과가 자칫 이재명과 조국으로 대표되는 저질 좌익 세력의 압도적 승리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운명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분노하더라도 나라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국민의힘 후보와 정당은 이번에는 도저히 찍지 못하더라도 그 표가 이재명이나 조국, 이준석 같은 자들의 정당보다는 다른 우파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가는 것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요즘 한동훈 국민 행태는 정말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기권은 하지 않고 투표장에는 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역구 투표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힘 후보가 아주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형편없는 인물은 아닌 것 같아서 좌익 정당을 견제하기 위해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국힘 후보를 찍고 정당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아닌 군소 우파 정당들 중 한 곳에 투표할 생각입니다. 물론 만약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에 그야말로 누가 덜 싫은가의 경쟁이 벌어지는 수도권이 아니라 대구 중남구였다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지역구 투표 역시 당연히 국힘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도태우 후보를 찍을 것입니다. 대구 중남구의 경우 어차피 민주당 후보가 가져갈 표는 20%대 초반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돼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도태우 후보나 뒤늦게 내리꼽기 낙하산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후보가 같이 경쟁하더라도 아마 좌파의 국회의원 자리를 내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에 호응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전직 통일부 관리보다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종북 좌파와 치열하게 싸워온 도태우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